네, 오늘도 ETF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. 윤 선생 ETF 교실 윤 선생님 모셨습니다.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또 이슈 브리핑으로 준비를 하셨어요. 네. 어떤 주제들 준비되어 있는지 일단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방산, 테크, 채권, 수소 이렇게 네 가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첫 번째 주제인 방산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사실 뭐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심이었어요. 최근에 다시 또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또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고요. 네. 이게 방산 자체가 이슈가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보통 이제 시작이 됐죠.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스파이 본론 관련해서도 또 역시나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좀 관련해서 이제 ETF 바로 보면서 좀 키워드랑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이 군비 경쟁이 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죠. 이게 이 군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성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게 상대평가하다 보니까 한 명이 시작하면은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중국도 이제 뭐 러시아를 좀 지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뭔가 서구 대 비서구 관련해서 또 군비 경쟁이 좀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. 좀 관련해서 이제 ETF들 좀 정리를 해보면요. 네. 이제 미국 시장에는 티커로 이제 PPA 티커를 가진 ETF가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미국 항공 방위 산업을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국내에도 이제 방위 산업 테마 ETF가 또 상장이 됐죠. 이외에도 중국이 역시나 이제 글로벌 국방비 측면에서는 탑5 안에 들어가는 국가인데 중국 방위 산업 역시도 이 중국 본토에 역시나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소개드린 ETF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른 것들일까요? 일단 그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조금 골랐고요. PPA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TA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. 이게 더 크긴 한데 ITA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ETF 개별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좀 특정 종목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. PPA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종목들 비중이 사실 좀 비슷비슷해요. 그러네요. 예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떤 이제 시가총액 가중이라기보다는 동일 가중으로 좀 종목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보다는 좀 전체적인 산업 자체만 가져가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를 볼 텐데 두 번째는 테크예요. 연초에 참 챗GPT 이야기 많이 해요. 하다 보니 테크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좀 바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역시나 이제 테크 관련해서 챗GPT 저도 지금 사용을 좀 해보고 있어요.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이게 이렇게도 좀 작동을 하는구나.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.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. 이게 물론 이제 뭐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나중에 뭐 저작권 이슈라든가 그런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어떤 클라우드에 이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거 관련해서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뭐 GPU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나 또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이제 ETF들은 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테크 ETF들만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. 정렬 기준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수익률 상위 올라왔던 기술주 ETF들이고요. 보시면 이제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타이거, 미국 테크 탑10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테크주 탑10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애플 비중이 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뭐 팡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뭐 선물 운용 방식 때문에 지금 비중이 좀 약간 이상하게 좀 보이실 수도 있는데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판기업들 그리고 이제 환해지 형 ETF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뭐 기술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기술 섹터 전반을 편입하고 있는 ETF들 그런 것들도 물론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오늘 이제 한국 상장 위주로 좀 정리를 했던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챗 GTP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무료로 좀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좀 일부 유료 서비스도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뒷단에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을 시키고 이것을 결과물로 이제 서비스로 계속 제공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기업 그런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형 기업들보다는 빅테크 위주로 산업이 돌아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빅테크가 좀 집중되어 있는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접근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빅테크에 집중해서 오늘 소개드린 것들이 있고요.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채권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만큼 채권 쪽으로의 관심도 꾸준해요. 네, 그 최근에 좀 가장 자금이 좀 집중적으로 유입됐던 게 채권 카테고리입니다. 물론
지난주 그리고 그 직전주 미국에서는 좀 자금 유출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. 다만 이 금리 정점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,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.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에 좀 중점을 네. 두고 장기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경향이 첫 번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현재 있는 이 금리를 고정을 해놓고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을 해놓고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기 매칭형 위주로 좀 접근을 네.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지금 이제 LQD 티커를 가진 이 ETF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 중장기물입니다. 여기서 이제 LQD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미국 ETF의 이제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네. 있는 ETF고요. 지금 약 7에서 10년물 정도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거 외에 이제 국내에도 굉장히 좀 채권형 ETF들이 좀 최근에도 많이 상장이 네. 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이제 만기 매칭형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, 티커로는 이제 447820 국내에요. 네. 지금 타이거 2410 회사채 액티브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에 만기가 만기. 되는 네. 이 인접해서 만기가 되는 회사채들을 묶고 있는 ETF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채권들을 편입하고 해당 시점에 가면 요거를 이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는 수소예요. 수소는 아무래도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섹터인데요.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할지 설명해 주시죠. 네. 수소 같은 경우는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요 IB에서도 이 수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요거 관련해서 바로 ETF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, HDR로 티커를 가진 ETF, 다음에 HYTR 티커를 가진 ETF, 이런 ETF들이 이제 미국에 또 상장이 네. 되어 있습니다. 수소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주요국들에서 좀 정책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.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네. 이 탄소 관련해서 이 그린 수소, 수소죠. 수소. 그린 수소 네. 관련해서 이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측면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산업의 팽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관련된 ETF들까지 이슈별로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 전주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키워드로 읽어볼까요? 네. 우선 지난주 그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고요. 이외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ETF들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상승 수혜라든가 이 에너지 산업들, 뭐 에너지 섹터 그리고 에너지 채굴, 탐사 이런 기업들이 ETF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고요. 반면에 이 중소형 기술주들은 직전주에 좀 하락을 좀 보였어요.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마리화나 이런 기업들, 그리고 이제 중국 홍콩에서도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보였고요. 이제 중국도 좀 지수 조정이 좀 계속해서 네.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미국 시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. 일단 자금 동향 어땠는지부터 좀 확인해 보죠. 네. 우선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제 자금 유출 전환을 좀 그래요? 했어요. 그래서 네. 전체적으로는 약 37억 8천만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.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미국 대형 성장에서는 자금 유입이 오히려 있었습니다. 미국 대형주에서 이제 50억 달러 정도 네.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, 대형 성장 쪽으로는 여전히 좀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는 거. 그리고 아까 채권형에서 자금 유출이 있었다라고 좀 네. 말씀을 드렸는데, 어디서 가장 많이 빠져나갔나 좀 뜯어보면 하이드채. 네, 그래서 자금 측면에서는 채권에서는 좀 약간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종목별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앞서 뭐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키워드 보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만 따로 떼서 또 확인해보죠. 상승 키워드부터 볼까요? 우선 상승 키워드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역시나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. 바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우선 가장 상승을 많이 했던 것이 이 금리 상승 수에 관련해서 주식이라든가 채권 관련해서 묶어놓은 ETF가 10%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. 이외에 보시면 뭐 3등, 8등, 9등이 다 에너지라든가 뭐 변동성 관련된 ETF들이에요. 대신에 여기서 주황색 배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PTP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거 역시나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주식형으로 좀 바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 에너지들이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어떤 원유 탐사 생산 산업 ETF가
5%대 상승을 보였고요.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오른 것들 보니까 아주 오름의 폭이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. 그죠? 근데 하락했던 것들은 또 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약간 시장 자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네. 좀 이제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 그러게요. 오른 종목들은 조금만 올라가고 빠진 종목도 확 빠지고 그럼 약간 좀 어떤 것들이 그런 빠졌는지를 좀 네, 보죠. 경향들 있죠. 네. 좀 빠진 키워드들 좀 살펴보면요.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소형 기술 관련된 ETF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특히나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승 이어가지 못하고 좀 네. 하락을 했고요.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상승률 상에 좀 최근에 계속 올라왔던 ETF들도 하락률 상이 그러네요. 올라왔어요. 이제 비트코인 채굴 ETF가 16.5% 정도,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 테마가 역시나 16% 정도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지진이 있었던 튀르키예 역시도 13% 하락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국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요. 한국은 어땠나요? 네, 한국은 좀 자금 유입이 축소는 됐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금 유입이 강하게 유지가 되는 네. 모습이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약 9,500억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. 좀 세부적으로 봐도 한국 대형주에 5천억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.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전히 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.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 살필 텐데요. 일단 오른 것들부터 확인할까요? 네. 우선 한국 내에서 좀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미국 변동성 ETF가 상승률 상위에 좀 올랐어요. 좀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변동성 ETF가 9% 정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. 이외에 좀 국내로 좀 돌아보면 2차 전지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이거 외에도 뭐 미국 원유 생산이라든가 혹은 역시나 또 국내 쪽 살펴보면 어떤 미디어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ETF들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하락 키워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순위 볼까요? 네, 하락률 상위 좀 살펴보면 어떤 이제 귀금속이라든가 혹은 이제 중국 쪽 하락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ETF들도 역시나 하락률 상위에 올랐습니다.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. 은 선물 ETF가 6% 넘게 좀 하락을 했어요. 6.9%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. 이외에도 이제 중국 항생테크가 5.3%, 그다음에 국내로 좀 들어오게 되면 뭐 게임 테마 ETF가 4% 넘는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시장 분위기 쭉 되짚어 봤어요.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들어보고 마무리하죠. 네.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 이번 주에 좀 집중을 해서 봤는데요. 좀 주간 요약을 하게 되면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됐던 시장이다. 아무래도 이제 전일 나오긴 했지만 어떤 CPI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분위기였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좀 어느 정도 상방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차익 실현 살짝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 시장이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윤선생 ETF 교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